안녕하십니까. 코딩 천재 부영실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시작하기 전 알면 좋은 컴퓨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개발을 시작할 때 비개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관련 전문 지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비개발자 분들이 코딩을 시작할 때 이런 컴퓨터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컴퓨터를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 그냥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 컴퓨터의 구조는, 자, 뭐가 있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SSD?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임시 기억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SSD는 장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자, 솔직히 뭐 우리가 CPU 같은 거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얘기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나 iOS에 또 달라요. 안드로이드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보내줄 때 또 UI를 처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스레드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스레드일 수도 있고 IO IO라는 스레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인풋 아웃풋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처음에 개발할 때 딱히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임시 기억 장치 SSD는 장기 기억 장치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어떤 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가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부분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만약에 서버에 이 피그마라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 IES는 서버가 들어가서 안 될 것 같고 네. 어떤 걸 예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장기 기억 장치는 뭔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한글 파일 같은 데서 제가 글을 막 치고 있잖아요. 치고 있으면 그 순간에 그 글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글자를 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은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세이브를 눌렀다. 이건 자동 세이브가 되는 곳이라서 그런 거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따로 한글 파일 같은 경우 세이브를 해줘야 되죠. 아니면 뭐 자동 저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임시 기억 장치의 특징이 뭐냐? 가변성입니다. 어떤 한글이
한글 프로그램을 꺼버리면 이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거는 삭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캐시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기억 장치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고 이러니까 뭐 장기 기억 장치 용량도 너무 크기도 하니까 딱히 뭐 그렇지 않은데 원래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올라간 파일들은 삭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앱이라고 치면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 뭐 상수 이렇게 있겠죠. 선언을 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가 8인가? 네, 8, 뭐라 해야지? 뭐 AA는 뭐 1이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인스턴트화 시키는 초기화 시켜서 이제 AA는 1이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메모리에. 근데 만일 내가 여기서 뒤에서 뭐 펑션으로 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AA는 이렇게 해서 AA는 2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 AA는 2가 되었잖아요. 근데 앱을 다시 키거나 끝나면 이게 2가 아니고 다시 1로 바뀌는 겁니다. 어, 바로 해야 되겠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내가 이거를 AA를 2로 수정했다고 해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어떤 메모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방식이 로컬 DV나 서버, 서버 DV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앱을 만들었는데 킬 때마다 내가 했던 정보나 사용했던 정보 이런 게 다 날아가고 처음부터 초기화 된다. 그러면 그 앱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컬 DB나 서버에서 DB를 저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첫- 그리고 뭐 어떤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버튼 색상이나 자, 예를 들어서 버튼 활성화, 버튼을 눌렀을 때 어, 화면 화면이 전환된다. 버튼을 화면이 전환된다. 근데 버튼 이걸 트리거를 하려면 뭐 이것도 뭐 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페이지인지 트루인지 값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앱이 초과돼서 한번 다시 켜줘도 날아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임시 기억장치에서 저장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메모리에 올리는 건 어느 시점인지 이런 것도 주로 앱 개발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익혀둬야 합니다. SSD 같은 이런 장기 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영구적인 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접근될 게 아닌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또 앱의 성능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나 변수나 뭐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메모리가 가부하가 오겠죠? 그럼 앱의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서 바는 1 이게 메모리에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언제 올리냐? 올린 시점은 앱이 빌드될 시점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언어에 따라 달라요. 앱이 빌드될 때 인스턴스 이제 메모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또 좀 공부를 해 보셔야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올린다. 그래서 뭐 클래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클래스 같은 경우도 뭐 만들었어요. 클래스 A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는 자기 스스로를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깊은 개념이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수 메모를 올리는 시점이 앱이 빌드된 시점에 올라간다. 그래서 메모리 올리는 시점을 잘 파악해야지 런타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1이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첨조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많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런타임 오류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걸 먼저 메모리 올려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시 이 정도만 알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알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개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